근데 지금은 뭡니까? 전세도 미쳐있고 매매도 미쳐있는 겁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부동산 투기 막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문정부의 선한 정책이들의 독이 돼서 돌아왔죠. 자, 한번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부메랑이 된 부동산 정책인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 인상을 했죠. 이번에 10%포인트씩 더 올려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 20%를 더해야 되고요. 3주택자는 기본세율 30%를 더하는 건데, 이전에는 일반 과세였다가 한번 10%, 20% 추가 과세가 됐었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원래 노렸던 것은 뭐냐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기니까 너희가 가격이 올라봤자 별로 이득될 게 없다. 이득될 게 없기 때문에 다주택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지라고 이런 전략으로 시행을 했는데 역효과가 났죠. 사실은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수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이러한 역효과가 날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의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근데 그 지적은 듣지 않았고, 결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맞았죠. 예,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는 일정 부분 줄었을지 몰라도 공급은 훨씬 더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전략 자체는 좋은데 공급 늘리면서 해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라는 거고, 공급은 당분간 계속 또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민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잡고 있죠.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들은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겁니다. 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양도세를 올리는 마이웨이를 보이죠. 그래서 6월달 지금 이제 7월이군요. 이제 6월 한 달 또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양도세를 중과시키게 되면 당연히 물량을 내놓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수요가 주는 것보다 공급이 더 줄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보통 이런 수요 공급 법칙 아시잖아요. 이게 서프라이고 이게 디맨드고 이게 공급이죠. 그 다음에 이게 수요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요를 내려요. 수요를 내리게 되면은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P거든요, P. 그럼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디맨드도 줄었을지 몰라도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더 많이 줄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던 가격이 여기로 올라가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가격이 올라간 모습이고 실거주 의무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1주택자 양도세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이름 자체도 장기 보유입니다. 보유만 하게 되면 공제를 해줬는데 거기다가 거주를 해라라고 합니다. 이름도 바꿔야 돼요. 장기 보유 거주 특별공제로 이름도 바꿔야 될 판인데 여하튼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이라는 것을 신설합니다. 역대 최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규제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취득 시 2년 이상 실거주 조건 추가. 정확하게 정비사업이라기보다 이제 재건축이요, 재건축. 재건축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추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자격을 얻거나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는 사례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차매물 감소. 사실은 집주인들이 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재건축 같은 것들. 거긴 세입자들 대신 또 집값은 비싸지만 전세값은 싸단 말이에요,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 수요 계층 전세입자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무조건 내보내고 공시를 비워둘지언정 2년 거주 요건 체외되다 보니까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거기 계신 분들은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데 요즘 전세가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전세입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더구나 임대차 3법이 이제 거의 여기서 피크를 치게 되는데 한 단지 내에서 어제 계약한 것보다 2배가 비싼 오늘 계약이 속출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전국의 주택가격 증감 추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자, 지금껏 여러 시계열 지표들을 봤지만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한 그래프는 거의 못 본 것 같다. 오르기만 한 그래프를 거의 못 본 것 같다고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했다는데 맞아요. 거의 못 본 게 아니라 아예 못 봤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금 2013년서부터 2021년이니까 횟수로는 9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으로 따져도 한 8년 이상 되는 건데 이런 8년째 연속으로 이런 각도로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최대가 6년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8년이 올랐다. 그래서 6년 정도 오른 다음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한 분들이 많은 게 그 과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네, 현장 모르고 데이터만 갖고 하시는 분들. 그런 주장 엄청나게 했다가 지금 다 틀린 게 증명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이거 필수 시청이라고 해서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영상 작년에 많이 올렸잖아요. 왜? 그때와 다른 점은 뭐다?
6년 정도 오르다가 떨어지는 거, 5, 6년 정도 오르다가 3, 4년 조정기를 거치는 건 뭐다? 막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자들이 어떻게 됩니다. 공급을 막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시점이 도래하고 다시 조정기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조정기가 되게 되면 공급자들이 공급 안 하고 수요자가 다시 많아지면서 다시 올라간다. 이런 패턴인데 지금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공급을 인위적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공급 부족해. 5, 6년 정도 지나면은 공급자들이 시장 참여해갖고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시장의 자정 기능을 믿지 못하고 공급을 그냥 인위적으로 안 했잖아요. 공급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6년이고 7년이고 8년이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8년이 문제가 아니라 9년, 10년, 11년, 12년 계속 올라가요. 왜? 공급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근데 지금 공급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지금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공공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공급 계속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요. 뭐 금리 인상이니 뭐니 이거는 완전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총 공급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변동성을 전망할 때는 자 보시면 매매 가격 증감률 이렇게 올라가고요. 전세 가격 증감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둘 다 올라가요.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닌데 보통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매매가 있죠. 전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다가 전세 가격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갭이 줄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전세가 매매가가 차이가 크게 되면은 전세를 살고 싶죠.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전세를 사는데 전세가 계속 올라. 계속 연장할 때보다 가격이 비싸지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로 갈아타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쯤 전세 비율이 매매가에 한 75% 육박할 시점이 있었죠. 그때 에라이 이럴 바엔 집을 사자 하고 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다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게 되니까 매매가는 들어 올려주지만 전세 수요는 사라지잖아요. 매매 수요로 전환됐으니까. 그러니까 매매는 이제 안정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있었던 갭이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는 다시 낮아지게 되면서 예전의 갭을 유지하는 겁니다. 좁혀졌다가 다시 벌리면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전세도 미쳐있고 매매도 미쳐있는 겁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양도세 안 풀고 양도세 다주택 중과를 하고 양도세 안 푸니까 물건이 안 나오죠. 계속 올라가. 공급이 없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 없으면 가격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전세는 뭐예요? 임대차 3법. 신규 매물이 안 나오죠. 공급이 없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니까. 매매건, 전세건, 월세건 공급 없으면 가격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PIR이 어때요? 금리가 올라요? 경기가 안 좋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총 공급량 대비로 하는 거예요. 왜?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이 개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필수제 개념이 아니라면은 전세, 이런 세금 제도가 굉장히 잘 먹혀요. 앞으로 비타민 먹게 되면은 세금을 왕창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10,000원짜리 비타민이 10만 원 해요. 여러분들 사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으면 그만이야. 근데 필수제 밥이야. 밥은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비싸도 사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필수제에서는 이런 전세로 인한 과도한 징벌적 세금에 대해서 가격을 잡겠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거예요. 네. 여하튼 지금 상황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대충 다 그런 내용인데 6월 달에 전국 집값이 1.31% 상승, 0.96 상승했던 5월보다 높고 서울도 1.01% 올랐던 5월보다 6월이 더 높고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 달에 가격이 오른다고. 이건 뭐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렇게 종부세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종부세가 오른 이후부터는 무조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팔려면 상반기에 팔겠지.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다 양도세 있죠. 뭐 있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당연히 상반기보다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울합니다. 제가 기사 분석하면서도 이게 뭐 가격이 오를 일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예,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대응법을 알려줘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